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재민 선생님입니다. 6학년 체육 안전 7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30, 131쪽입니다. 오늘 수업은 위험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어서 중단원 마무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단원 야외활동과 안전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수업 전에 교과서와 연필, 볼펜, 지우개를 준비해주세요. 교과서에 여러분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총 8가지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고 교과서 130쪽의 활동 1과 아래에 있는 지시광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131쪽 중단원 마무리 1, 2를 살펴보고 스스로 활동을 평가해 본 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은 야외 활동 중 일어나는 다양한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판단하여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5차시, 6차시 수업에서 대표적인 야외 활동인 캠핑과 등산을 할 때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큰 범위의 야외 활동 중 일어나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봅시다. 여러분, 4월에 야외 활동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산불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정부와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산불 발생 시 가장 안전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교과서 130쪽 맨 위에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2020년 강원도 고성 산불에 대해 검색해 보세요. 작년에 강원도에 큰 불이 났었습니다. 어떤 사고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시간은 2분입니다. 준비, 시작! 다 살펴봤나요? 어떤 단어를 적었나요? 선생님은 119도 생각이 났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난 단어는 대피입니다. 일단 불이 나면 상황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최대한 빨리 화재 지역에서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입니다. 각자 소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일단 화재 지역에서 대피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 다음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화면을 보면 2번에 산불 예방 및 행동 요령 동영상을 시청하고 내가 생각한 대처 방법과 같은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 수업 영상 말고 컨텐츠를 하나 더 올려줬습니다.
그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세요. 교과서 130쪽 활동 1을 보세요. 등산 중 산불을 만나게 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선택해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봐도 좋고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맞을지 선택해보세요.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 체크했나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맨 처음에 불에 이미 탄 쪽과 불에 타지 않은 쪽이 나와 있는데 어디일까요? 정답은 불에 이미 탄 쪽입니다. 왜 이미 탄 쪽으로 가야 할까요? 이미 타버린 지역은 풀이나 나무가 이미 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타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길에 휩싸일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매캐한 연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코를 막고 풀이나 나무가 적은 도로, 바위 근처로 대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가운데 보면 바람의 방향이 왼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불씨는 바람을 따라 번지기 때문에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이 발생한 곳보다 높은 쪽일까요? 낮은 쪽일까요? 정답은 낮은 쪽입니다. 산불은 보통 아래에서 위로 타올라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타고 내려오는 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불이 붙으면 불이 아래로 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 나죠? 그래서 불이 점점 위로 퍼져나갑니다. 이 말은 결국 불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타들어가기 때문에 산불 발생 시 위로 올라갈수록 불길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쉽게 구조가 가능한 아래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해되었나요? 교과서 130쪽 아래 지시광을 보세요. 앞에서 살펴본 산불처럼 자연재해 중 하나로서 위험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지진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살펴봅시다. 혹시 여러분은 지진을 직접 느껴본 적이 있나요? 지면이 흔들려서 내 몸이 순간 휘청했던 적이 있나요?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진이 나면 튼튼한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피해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들어갈까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기 전에는 모든 물건이 책상이나 선반 위에 안정적으로 올라와 있지만 지진이 나면 그 물건들을 모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흔들거리죠. 그러면 그 물건이 언제 나한테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떨어지는 물건을 피하고 머리를 지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흔들림이 멈추면 대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가스와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지진은 보통 여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을 닫아두었을 경우에 여진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아서 대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들림이 멈추면 문을 먼저 개방하여 대피 경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여 지진으로 인한 가스 누출이나 전기 감전을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방이나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건물 곳곳에 부착된 다양한 물체들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일지 모르지만 지진이 나면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가방이나 방석과 같은 푹신푹신한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단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밖으로 나왔다면 이동할 때 건물이나 벽에서 거리를 두고 대피소로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건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간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간판도 지진이 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물에서 떨어져서 이동해야 합니다. 지진 발생 후 대처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지진이 나면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진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진 발생 시 건물의 유리창이 깨질 수 있고 다양한 물체들이 깨지면서 길에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 발견 시 즉시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의식을 잃은 부상자에게 물을 주면 물을 삼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의식이 없는데 물을 주면 기도를 막아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선, 가스관, 수도관 등의 피해 상황을 살펴야 하고 지진 관련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리로 되도록 나가지 않는 것이 좋은데 만약 나갔다면 지진 피해 지역 등을 잘 살피면서 다녀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내진 설계를 제대로 갖춘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건물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밖으로 무작정 대피했을 때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물체들이 떨어지거나 전깃줄이 끊어지면서 길에 나뒹굴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진 피해 지역이 확인되면 해당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물건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찰관, 소방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피소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처 방법을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금도 여진의 성격을 나타내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진 대처 방법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과서 131쪽 중단원 마무리를 살펴봅시다. 여기서는 야외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학습하면서 인상 깊었던 안전사고의 사례, 예방법, 대처 방법을 떠올려 봅시다. 5차 시, 6차 시 수업에서 캠핑과 등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캠핑과 관련된 예방법과 대처 방법을 소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먼저 캠핑 중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불을 피워야 하고 텐트 안에서는 전열기나 난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잠을 자다가 전열기나 난로를 건드려서 텐트에 불이 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사용하면 텐트 안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캠핑할 때는 신중하게 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텐트나 불을 사용하는 곳 근처에 반드시 소화기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소화기가 무거우면 던지는 소화기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소화기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캠핑장 주변에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텐트에서 불이 났으면 최대한 빨리 텐트에서 벗어나서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주변에 불이 난 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한 다음 소화기와 물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중단원 마무리 1번을 보세요. 5차 시에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캠핑을 간다면 안전한 캠핑을 위해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할까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예시처럼 간단하게 3가지만 작성해 보세요. 준비, 시작! 다 작성했나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먼저 버너 사용 시 불씨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바람막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열기구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침낭, 핫팩, 두꺼운 옷을 충분히 준비하면 안전한 캠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에 있는 동식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또 심폐소생술을 익혀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무리 2번을 보세요. 6차 시에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등산을 간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 것 같은지 그림을 보고 골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른 물건들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적어보세요.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 작성했나요? 어떤 물건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옷은 당연히 있어야 하죠. 비가 오거나 추운 날씨에 몸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급상자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선글라스는 강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줄 수 있고요. 호루라기도 있어야 합니다. 산에 가면 스마트폰이 터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내 위치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호루라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산행을 하면 물은 필수입니다. 그림을 보면 지도, 나침반, 손전등이 있는데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대체할 수 있죠. 그런데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지도, 나침반, 손전등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산을 하기 전에 등산 코스를 잘 생각해서 필요한 준비물을 잘 생각하고 부족함 없이 챙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단원 마무리를 살펴봤는데요. 총 7차 시의 수업을 통해 안전단원을 살펴봤습니다. 교과서 131쪽 아래를 보면 나의 활동을 스스로 평가해보는 평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내용을 읽어보고 한번 체크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경쟁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등교했을 때 배구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이 경쟁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궁금한 점, 모르는 것들, 이해 안 되는 것들은 패들렛에 질문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